자, 다음은 이제 얘네들은 청산하고 나면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급등주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다. 아니면 지금 이 구간에서 설마 더 올라? 좀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너는 급등하면 다시 와라. 그런 종목. 그래서 한 번씩 하나씩 한번 좀 보려고 하고. 일단 동화약품부터 한번 보면 동화약품 아까 하지 아까 않았나? 한 것처럼 느껴지겠지. 자, 보면 장대양봉이 없는 거지 지금 보면. 그래서 장대양봉이 여기 있어서 했었는데 얘 때문에 했는데 요 시가 밑으로 내려가는 흔적이 보여서 이제 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요런 애가 다시 발생을 하면 다시 와라. 그런 종목이 된 거라고. 그래서 동화약품이 그런 거고. 다음 이제 종목은 신일제약. 이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도 신일제약 급등을 했지만 이렇게 급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제 급등을 했지. 이 종목은 이 종목이 조금 아깝기는 해. 사실 버릴 때 지금 오늘 이 시가는 여기고 종가는 여기거든. 이 봉 자체가. 그리고 이 봉이 이제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밖에 안 지난 거야. 그 상태에서 지금 다시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얘는 지금 아직은 이 재료가 살아있다. 이 재료가 살아있어서 좀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이쪽에서 급등 나온 것도 여기서 이제 살아있고, 지금 두 번째 약간 더 위로 올라가고, 지금 좀 더 올라갔거든? 그래서 이 신일제약은 좀 더 해도 되는 그런 종목인 거지. 자기가 괜찮다면. 알았어. 이해됐나? 얘가 왜 아직은 괜찮은지? 장대양봉 그 시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그렇지, 그렇지. 장대양봉이 또 우리 발생했고. 조건 시계는 맞는 종목인 거지. 그래서 제외시키기에는 좀 아깝지. 알았어. 그래서 그러면 신일제약은 다시 갖고 오는 걸로.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신일제약은 이제 그 위치에다 다시 넣고 오고. 21. 남들이 보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하겠어. 그럴 수도 있지.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아 근데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이 아니 왜 다 파란색이야 수익이 하나도 없고 뭐 이럴 수도 있어. 우리는 스윙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스윙이고 우리는 뭐 거의 마이너스 1,000만 원은 기본으로 떠 있는 거지 사실. 지금 뭐 월 1,000만 원, 뭐 1,500만 원 막 이렇게 벌어대도 그게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 뭐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2,000만 원, 뭐 마이너스 1억 이렇게 떠 있어도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아니 나는 좀 그렇게 이 매매법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떠 있는 애들은 최소화 시키고 가능하면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안 해봤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익을 계속 찍어 놓고 있으면 대부분 다 플러스잖아. 그지? 뭐 50%든 70%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걸 봤을 때에는 허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왜냐면 우리는 수익이 나면 수익으로 팔고 다시 이제 매수. 그렇지. 수익 나서 팔고 다시 매수.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수익 나는 애들은 다 이제 별도로 저쪽 매도를 해가지고 이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장고에는 다 이제 그렇지. 장고는 다 마이너스니까. 그지 다 마이너스니까 주식을 너무 못하는데 무슨 유튜브를 찍고 가르쳐주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은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라서 상관없어.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뭐. 일단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가장 큰 목적은 자기가 낮에 이제 좀 시간 되면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종목, 내가 이제 종목명도 다 적어놓고 있으니까 지금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거지. CMS에도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급등주를 설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 이 종목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빵 뜬 거지, 빵. 그지? 빵 떴어. 근데 20봉이 안 된 거지.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럼 안 한다고. 근데 20봉이 넘어가면 한단 말이야. 이제 급등주 오케이. 그러면 시가를 찾아서 간다고. 전일 종가.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얘를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일 종가 그러면 이 종가라는 게 아니고 다 양봉이 쭈르륵 났을 때는 처음 시작된 처음 양봉을 시작. 얘를 찾아가는 거야, 얘를. 그래서 종가? 전일 음봉의 종가. 얘를 찾는 거지. 그걸 재료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5%였는데 얘가 5%라고? 예를 들어서 얘가 3%밖에 안 3%네? 되네? CMS에듀가 1600억이니까 얘는 장대양봉이 아니지. 그러면 10%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일단 혼자서 10% 이상은 돼야 되는 거지. 하나가. 그리고 이제 시작은 그 전전전으로 가는 거지만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제일 처음에 내가 사람들한테 주식을 가르쳐 줄 때 장대양봉이 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쓴 책은 아니지만 이제 내가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긴 하지. 그래서 봉에 대한 얘기는 이 사람이 좀 나름 설명을 되게 잘하긴 했거든. 그래서 이게 장대양봉이라는 개념인데 대형주 5조 이상 기준은 이거지. 그 다음에 중형주 5천억 이상, 그 다음에 소형주 2천억 미만인 거지. 이상이 아니라 미만.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로. 그래서 내가 소형주야 그러면 10%, 중형주야 그러면 5%. 그러면 중소형주는 미만이잖아. 얘보다 작잖아. 그러면 10%라고. 그래서 기준을 내가 3%, 5%, 10%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5조 이상의 대형주들은 3% 이상짜리만 나와도 내가 장대양봉이라고 해줄게. 근데 단 이때 필요한 거는 거래량인 거지. 거래량이 최소 500%는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산다면 얼마나 오르는 데까지 살 거야 라고 했을 때는 7% 제약을 걸어둔 거고, 내가 자기한테 10% 넘어가면 내가 이제 이걸 15%로 바꿔놨지. 15% 넘어가면 15% 이전으로 밑으로 떨어지면 사, 그 얘기를 하잖아. 그 부분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중형주다 그러면은 7%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때 또 살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20% 이상 올라갔다가 내가 거기에서 막 자기는 더 사고 싶어 하잖아. 근데 나는 못 사게 하잖아. 나는 그냥 저항선 돌파로 살려고만. 그렇지. 그러면은 그러다 이제 물리는 경우가 워낙 많이, 나는 이제 경험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못 사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이 기준점을 이제 마련을 해 놓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장대양봉을. 장대양봉을 먼저 찾아야 돼. 그래서 장대양봉이라고 하면 이제 시총이 기준인 거지. 그래서 15% 이상짜리가 찾아져야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장대양봉인 거지. 그러면 얘 전일 종가를 찾아서, 둘 다 음봉이니까 얘라고. 얘가 시작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락을 하는 거고, 또 반등을 할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할 텐데 얼마나 오랫동안 할 거냐? 그게 3개월이라고. 한 달, 두 달, 3개월 하면 또 지랄한다고.
이걸 지켜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약간 나 같은 경우에 3개월 조금 더 하잖아, 항상. 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야, 항상. 그래서 얘가 또 나왔어. 얘가 보면 얘가 12%짜리거든. 기준은 이 최고가 기준인 거지. 최고가 기준 이제 12% 장대 양봉이 빵 떴다가 이게 쭉 밀린 거지. 밀렸을 때 종가를 보는 거고, 이 종가가 한 달을 덮어야 되는 거고, 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지 다. 그때의 시가, 얘를 또 보는 거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적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급등락을 할 거다 얘는. 그래서 요 밑으로 뚝 떨어지는 적이 보이면 얘는 그만하고 싶다. 여기니까 아직 안 떨어졌네. 이 위에 있으면 계속 해도 되는 거야. 근데 3개월이 지나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 3개월이 지나면 이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이 변동폭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지. 여기서 이 크기가, 전체 크기가. 얘는 이만했는데 이 전체 크기가. 그러면 우리는 이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먹을 건덕지가 훨씬 많은 거지. 이쪽보다는. 그지? 그래서 내가 3개월을 보려고 하는 거야. 이 3개월까지만 일단은 먹고 나머지는 좀 장대양봉이 다시 나오면 그때 또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장대양봉을 놓쳐도 상관없다는 거지. 나는. 이 장대양봉이 나오기만 해주면 우리는 여기서 또 들어가서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거는 얘네를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3개월을 또 먹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3개월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3개월을 막 먹고 있는데 여기서 또 장대양봉이 또 튀어나왔어. 또 튀어나왔잖아, 여기. 그러면 시가를 보고 여기서부터 또 3개월을 또 하는 거지. 한 달, 두 달. 지금 이제 2달째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또 지랄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3개월 또 하려고 하는 거야. 급등락을 이제 막 할 테니까 또 이 변동폭도 그러니까 셀 지금 거고. 우리가 이거를 먹고 나오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주저앉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잔뜩 사버리면 되기 때문에 사라는 시그널이 보였을 때 그 사라는 시그널은 그냥 저항선 돌파를 우리는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봉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실패를 해도 이쪽에서 실패를 해도 더 사버리면 된다는 거야 나는. 왜? 이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는 입장인 거지. 그래서 굉장히 이 급등주를 잘 설명해 주는 차트가 정확하게 딱 나온 거지.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안 하고 싶은 거지 사실. 물리면 이런 위치에서 물리면 나는 항상 어떤 얘기를 해? 최고점 기준으로 6개월을 6개월 가라. 가면 되잖아 그냥. 최고점 기준, 두 번째 기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왔거든. 그래서 쭉 내리그으면 얘를 만난 거지. 그지? 얘 만난 상태에서는 3개월 하나, 둘, 셋 이쪽이거든. 그러면 저점을 잡을 수가 있다. 잡은 거지. 이거를 조금 이해하면 더 좋지. 그러면 왜 3개월, 6개월이냐? 이게 이제 실적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얘기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잡아낼 수는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물타기를 안 하면 내가 손해인 거야.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적게 먹는 거지. 이해됐지 이제? 조금 더. 이게 이제 CMS 애도였던 거지. 그래서 이 우량주 고점 탭으로 얘를 왜 보내려고 하냐?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인 거지. 이 저점 기준으로 우리 매매법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얘인 거지.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 3년 저항선 돌파가 여기서 뜬 거네. 3년 저항선 돌파면 얘가 이제 경기선이니까 그러면 저점 기준으로 한 4배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기대 심리가 있는 거고 거의 다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3배까지 올랐거든 지금. 물론 10배도 오를 수 있어. 10배도 오를 수 있지만
나는 4배 정도까지만 이제 먹고 나올 거고 그 전에 튀려고 하는 거지 사실. 별로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 CMS에도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그 뭐 영재 학원 뭐 그런 수학 학원인데 뭐 이렇게 막 날아갈 정도로 막. 그렇지. 그 정도의 메리트는 이제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 그래서 투자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얘기들을 써놓은 거지. 저 선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내가 왜 자꾸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를 좀 이해를 했으면 싶은데 여기 있네. 이 저항선이라는 개념이 무서운 게 3년짜리 기준으로 경기 저항선을 돌파시켜 버리면 경기 저항선 내에 있는 최저점 기준으로 나는 4배 정도를 보는 거거든. 중소형주. 그 다음에 장기 저항선 1년짜리 2배거든 이게 최저점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저항선이 딱 치는 그 시점은 이 저항선이 딱 치는 시점 여기는 바닥이 아니라 무릎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증시에서 얘기하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것도 내 매매법에 좀 적용을 시켜보는 거고. 그래서 그 말이 잘 맞아 떨어지냐. 그런 것들도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네. 그럼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큰 흐름이야. 큰 흐름. 큰 흐름을 계속 보라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올랐구나. 오를 만큼. 물론 급등락은 또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했으니까 이 바운싱은 하겠지.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얘를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이쪽에서는 뭐 내가 100%라고 하잖아. 얘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 조만간 올랐잖아. 얘도 무조건 오른다니까. 올랐잖아. 얘도 조만간 올랐잖아. 내가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심리적 저점에 있을 때 얘기라고. 지금 여기는 심리적 저점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또 무시무시한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거지. 그럼 얘는 이번 나오면 버리는 1년짜리 장기 지지선 얘가 깨지면 얘 주가 반토막 난다. 아까 상신전자 대표적인 케이스잖아. 1년짜리. 그 전에 이제 중장기부터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 중장기 깨져서 살아있으면 내가 되게 싫어하잖아. 이런 거. 특히 심지어 고점에서 깨져버리면 굉장히 싫어하거든. 안 깨졌지? 당연히 안 깨졌지. 안 깨졌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깨져서 깨져서 물린 애들이 있는 거지 지금. 그런 애들이 이쪽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지. 떠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네. CMS에도요. 확인 안 해도 돼. 다음 대연. 그래서 이제 큰 개념을 이 CMS가 에듀 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전 종목에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 종목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를 왜 안 살려고 하는 건지. 얘는 이제 사실 6개월이 안 되니까 내가 무시하는 그런 애잖아. 그래서 물타기 했잖아. 그래서 1,200원인데 지금 3,600원. 정확하게 한 3배 정도. 얘도 이제 조금 그렇다는 거지. 3배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물론 10배도 갈 수 있어. 5배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지.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 이상의 4년짜리가 지금 돌파된 거니까. 4배 이상 가겠다는 얘기잖아. 3배, 그러니까 4배 이상 갈 가능성이 생긴 게 얘 때문인 거지, 사실. 이 선 안에는 이제 많은 이론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자기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내가 보는 거는 이제 이런 선들을 보는 거지, 이렇게. 얘가 깨져서 살아있게 되면 이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질까. 그러다가 또 얘까지 깨져버리면 되게 심각해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4,000원짜리가
1000원까지 떨어지는구나. 4분의 1 토막. 이게 뭐길래. 이런 분석을 하는 거지. 그 뭐지? 이런 게 있어. 지지선이 깨지는 날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손절이라 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지. 뭐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야.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지지선이 깨지는 라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1,000원도 손절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이거 딱 이날 딱 치고 내려오는 날 내가 딱 던지면 1,000원만 손해보는 거야. 근데 손절 안 하겠다는 원칙을 세워서 얘를 그냥 갖고 보유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손절을 했어. 1,000원을 손절. 그러니까 1,000원 이제 1,000원이라고 쳐. 손절을 했어. 다른 종목을 또 사. 근데 그 종목도 이제 또 떨어지는 거지. 그럼 또 손절하겠지. 그게 이제 피해액을 이제 늘리는 지름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나도 이제 손절하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 언제? 이 경기 지지선이 깨지면 그래 이제 이런 예를 날. 들어서 이게 다 깨졌어. 깨졌는데 4분의 1 토막을 이제 낼 것 같은 분위기. 그렇지. 그런 지지선인 거지.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마침 이제 더 이상 사면 안 되는 시점이야. 그러면 여기서 반 토막이 더 날 것 같아. 그게 예상이 돼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손절하지. 그 종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니까. 그게 이제 이 마지막 물타기거든. 아까 얘기한 이 최종 물타기가 그래서 무서운 게 최종 물타기에는 손절이 있어. 여기에는 경기 그 지지선이 깨져서 반토막이 날 근데 확률이 있거나 그럴 때. 이미 다 내려갔어. 이미 다 내려갔어. 이미 다 내려갔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야. 이때는 어떡할래? 이제 그것도 있잖아, 사실. 여기서 1,000원짜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미 1,000원이 됐어. 여기가 이제 지금 1,700원, 1,800원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원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이미 떨어진 만큼 다 떨어진 거잖아, 이 종목. 그럼 손절 안 하지. 그러니까 종목 바이 종목으로 이제 좀 떨어진 만큼 다 떨어졌냐, 아니면 택도 없이 아직 더 떨어져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신전자 같은 종목을 만나면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야, 사실. 내가 이때부터 얘기하는 종목이잖아, 이때부터. 이날부터. 그리고 앞으로 떨어질 게 눈에 뻔히 보여. 뻔히 보여. 떨어지게 놔두는 거지, 사실. 상신전자를 또 좀 많이 들고 있어. 한 2,000주 들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얘는 택도 없어, 아직. 한 달, 2달, 3달, 4달. 이제 4달을 지나고 있어. 이게 장기 지지선이 깨지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6개월짜리 중장기 저항선이 필요하거든? 최소 6개월짜리가 필요해. 이 선의 길이가. 6개월, 근데 6개월을 기다린다고 해도 KM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또, 문제가. 이게 깨졌어. 이게 깨졌어. 저항선 돌파를 했어. 저항선 돌파를 했잖아. 근데 얼마 안 올랐어. 그리고 또 깨지네, 이렇게. 또 깨져 버렸잖아,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사서 이쪽에서 이제 못 털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쪽에서 올라오는 애가 또 깨지는 거지,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또 깨진다고, 이쪽에서. 또 깨지면 어떻게 할래? 그 얘기라고, 그 얘기. 여기서부터 또 반토막이 난다고 했어. 얘 반토막 난다, 너. 장기 지선이니까. 그러면은 1,500원. 1,500원까지 무조건 떨어진대. 1,500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좀 더 떨어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1년보다 더 긴 해가 깨졌으니까. 근데 딱 봤더니 1,050원인 거지. 1,050원. 원래? 다 떨어졌네? 떨어진 만큼 떨어진 거야. 나는 최종 물타기 한 번 더 남았어. KM. 그러면 얘를 손절을 왜 해?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장대 항봉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KM은 더 이상 물 타면 안 되고 장단목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네. 그날 가격만 보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항상 차트를 그리면서 이게 경기 지지선이 깨지나 안 깨지나를 보면서 경기 지지선이 깨지고 있으면 내가 아주 적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데 자 봐봐, 이게 이제 두 번째 저점으로 확정이 됐어. 여기 요 포인트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이 부분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거든. 이거 두 달이거든, 두 달. 기간이 두 달이라고. 그러면 차트를 그냥 내가 평소에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가잖아. 거의 막 넘어가잖아.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부터 한번 불러볼래? 동화약품. 제일 위에서부터. 뭐 동화약품. 동화약품. 그냥 이 상태로 넘어간다고. 가운전선. 선을 그릴 필요도 없다고. 그냥 눈으로 보면 선이 나타나. 저절로 나타나잖아. 대충 그려지잖아. 그러면은 그냥 이 다음 남광토관 뭐 달라진 게 없는 거야. 지금 내 눈에는 그냥 이렇게 몰리고 있구나.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여기 요 포인트 이후에 또 요 포인트 이후에는 이 종목은 똑같은 차트라고 그냥. 저점은 저기 더 이상 안 움직이고 고점은 저기 오늘은 얼마 떨어졌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들 있잖아. 여기 이런데 내 입장에서는 전혀 달라지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여기가 여기 3개월짜리 내가 이렇게 또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 야, 또 내려와서 뭐 옆으로 흐르겠지. 옆으로 흘러. 또 옆으로 흐르겠지. 흘러. 나는 여기서 6개월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차피. 근데 3개월짜리가 돌파돼. 이건 좀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지지선도 밀리는 폭이 좀 줄어들어서 점점. 그럼 이건 좀 눈여겨봐야지, 사실. 그러다가 이제 빵 떠. 그러면, 이거 땡큐지. 그래, 나는 맨날 그런 큰 그림은 안 보고.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여기도 이렇게 그냥 선 하나 그으면 여기 뭐 굳이 뭐 이런데 신경을 막 쓰고 이거 뭐 쳐다본다고 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아예 폴더 관리를 따로 하잖아. 그냥 폴더를 아예 별도로. 얘네들은 뭐 굳이 보면 좋고 안 보면 말고 뭐 그런 차트니까 이쪽 차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드러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오늘 드러낸 종목이 이쪽에 이제 10종목 정도를 더 이쪽으로 드러내버린 거잖아. 그냥 오르면 그냥 청산해버리면 되는 거지. 쉽게 가자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쪽은 어차피, 물타기를 하더라도 3시야, 3시. 3시에만 눈여겨보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좀 많이 됐나?